Welcome to my channel again.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가 되는 법 니큐 교쌤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넘어와서 현재 사이판에서 니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앞서 두 차례 영어를 조금 더 살펴봤어요. 오늘은 영어 마지막 시간 영주권 스폰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한국 간호사는 병원 에이전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렇게 간호사로 미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스폰서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호사 관련된 거, 영주권 관련된 거 용어들을 좀 봤고요. 이번 시간엔 스폰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소한 개념들이죠. 미안합니다.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대신에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스폰서를 찾으려고 막 레즈미 보내고 이메일 쓰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알게 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해놨으니까 여러분은 좀 미리 용어들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미국 간호사 되는 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폰서인데 staffing agency, direct hire agency, direct hire by hospital, minimum wage, PTO, full time, like buyout, legal fee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나중에 스폰서에 대한 걸 더 자세히 영상으로 하겠지만 스폰서와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를 제 나름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랑 이 다음 슬라이드는 제 스폰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선 보면 제가 지금까지 크게 스폰서를 병원 스폰, 그 다음에 에이전시 스폰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3개, 2개, 그래서 총 5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레즈미 같은 거를 보내서 여러분의 스폰서, 계약할 스폰서를 찾을 때 이 5개 곳에 다 연락을 해도 되고 자신의 실정에 맞춰서 몇 군데만 연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이제 아예 테마로 영상이 나가긴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 그냥 좀 딱 붙여볼게요. 그래서 요게 병원 스폰 디렉트 하이어는 병원 직접 고용이고 이 3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은 병원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정직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베네핏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은 HR 지원이 있고 US Direct Hire Agency, Korean Direct Hire Agency가 있어요. 자, 여기에 에이전시 스폰을 하는 데는 스태핑 에이전시예요. 여기 Direct Hire Agency는 다리 역할만 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다다음 슬라이드쯤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이 파견 고용이 되는 이제 이 에이전시 스폰은 스태핑 에이전시고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국이랑 미국. 그래서 흔히 국내 에이전시라고 다 알려져 있는 곳들이 이 Korean Staffing Agency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간호사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미국 간호사 설명회 들으러 갔던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US Staffing Agency.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제가 저 때부터 좀 붐이 일렀던 것 같아요. 저 전 때는 좀 많은 기회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제가 올 쯤에는 이제 많은 한국 간호사님들이 이제 코리안 에이전시를 안 거치고 US 에이전시, 스태핑 에이전시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파견되는 약간 이런 붐들이 일었었어요. 그때 이용한 곳들이 다 US 스태핑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미국 에이전시 하면 무조건 이 스태핑 에이전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이판에 와보니 이 다이렉트 하이어 에이전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5개 카테고리는 진짜 제가 여기 와서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만든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유하는 저의 지식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더 5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보고 왔던 스폰서 카테고리 5개를 조금 더 나눠봤어요. 이번에는 USA, Korean으로 나눠봤어요. 자, 병원에서 스폰서 받거나 아니면 스태핑 에이전시에서 스폰서 받는 거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5개 중에 여러분은 한 곳을 선택하시게 될 거고, 이 계약 기간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스폰하는 경우는 3년이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에서 하는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후에 다 얘기를 하긴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앞에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스태핑 에이전시는 간호사 스태프들을 모집해서 병원으로 파견시키는 인력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레주미를 써서 내고 인터뷰 보는 데는 에이전시 소속의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 오퍼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겠죠? 이 영주권의 주체는 바로 스태핑 에이전시고 여러분은 에이전시 널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딸 진행하다가 영주권이 나올 쯤에 이제 스태핑 에이전시에서 여러분의 레주미를 이곳저곳 병원에 뿌려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제 병원에서 이분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 분인 이제 에이전시 주도하에 그 병원의 인터뷰를 보게 되는 거고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 딱 랜딩해서 그 병원에 파견되는 거죠. 에이전시 소속으로. 정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에이전시를 이제 왜 사람들이 좀 선택을 하냐. 네, 좀 여기는 베네핏들이 있어요. 특히 US 스태핑 에이전시는 뭐 N클래스 비용, 뭐 IELTS 비용, 뭐 비자 스크린 인터뷰 비용, 비자 스크린 비용, 이제 인터뷰 비용 뭐 이런 걸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아니겠죠. 회사니까.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랜딩을 해서 시급이 조금 정직원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게 에이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에이전시들이 이제 3년 계약이라면 이 3년 계약 내내 똑같은 금액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에는 3불에서 한 10불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스태핑 에이전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Direct Hire Agency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조금 더. 아까도 이제 제가 표에서 막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곳은 이제 스태핑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병원에 에이전시 간호사를 파견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여기 Direct Hire Agency는 외국 간호사를 모집해서 병원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취직하는 곳 널스들은 병원이 스폰서고 병원의 정직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병원의 베네핏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스태핑 에이전시보다는 그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적긴 할 거예요. 되지만 이제 높은 연봉으로 조금 더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슬라이드는 Direct by Hospital. 그래서 제가 이제 5개 카테고리에서 계속 나눈 것 중에 좀 첫 번째를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레즈미를 병원 홈페이지에 보내서 이제 병원에서 HR 디파트먼트 인사과에서 메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병원 관계자랑 바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는, 그래서 잡 오퍼를 받게 되는 약간 이런 루트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벌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병원의 정직원이 되는 거고 병원의 스폰을 받는 거고 그래서 다른 이제 미국 간호사들처럼 정직원 베네핏을 받게 돼요. 대신에 이게 지금 5개 옵션 중에 되게 좋은 옵션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좀 경우가 적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이제 외국 간호사를 스폰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페이퍼샵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지금 현지 미국 간호사들이든지 아니면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이런 정보가 좀 공유되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스폰서를 찾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Direct by Hospital. 그래서 저는 HR에 이제 이력서를 넣고 이제 합격이 돼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들은 이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더 언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미니멈 웨지인데요. 이제 딱 들어도 아시겠죠?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냥 한번 짚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프리빌링 웨지랑 비슷한 개념이고, 근데 절대 병원이나 에이전시가 여러분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올려놔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PTO, Paid Time Off라는 슬라이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돈으로 받는 오프예요. 그래서 유급휴가고 우리나라는 연차라고도 하죠. 그래서 병원마다 팔리시는 다르니 이제 참고를 꼭 하시는 편이 좋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다닌 휴스턴에 있는 병원은 1년에 한 20개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사이판은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annual leave라고 따로 1년에 30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만 쓸 수 있는 거를 15일을 더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45일을 이제 돈을 받지만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받거나 그럴 때 꼭 이 PTO를 한번 이제 팔리시를 요청해서 꼭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슬라이드는 풀타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계약하게 되면 좀 들어볼 용어라서 좀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주마다 다르긴 한데 한 주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풀타임이니, per 파트타임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우선은 풀타임은 한 주에 36시간에서 40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사이판은 40시간 근무고 제가 일할 텍사스는 36시간 근무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36시간씩 근무해야 되니까 12시간 교대, 12시간을 일하죠. 우린 2교대니까 미국은. 그렇게 되면 주 7일 중에 3일만 일하면 돼요. 그게 바로 풀타임이에요. 그래서 풀타임이 중요한 게 이거에 따라서 이 이상을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으로 돈을 1.5배를 받게 되죠. 자, 이번 슬라이드는 바이아웃. 이 부분은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 와서 사이판에서 이제 여기 필리핀 간호사들이랑 한국 간호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용어거든요. 근데 정말 미국에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서 이제 넣어봤어요. 바이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계약 해지요. 빠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3년 계약을 어떻게 다 채우지? 그렇게나? 난 못해, 못해. 난 자유인 될 거야. 나 돈 많아. 돈 주고 계약 해지할 거야. 약간 이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는 스태핑 에이전시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스태핑 에이전시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전시의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세 가지 루트는 이제 병원 이름으로 스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으로 스폰을 받으면 이제 돈으로 해결하기엔 좀 복잡한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약한 텍사스 병원의 계약서를 보면 네가 바이아웃을 할 거면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근데 알아도 우리가 영주권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만 좀 해결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태핑 에이전시는 돈을 받고 뭐 간호사들을 파견하고 하니까 이게 뽑을 만큼의 좀 돈을 지불을 하면 좀 바이아웃이라는 걸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몇몇 봤어요. 근데 이게 조금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은 좀 신중합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에이전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에이전시는 이제 영주권 받자마자 바이아웃 하면 3만 5천 그리고 한국 돈으로 한 4,500만 원 내고 3년짜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이번에는 legal fe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영주권 받는데 이민 변호사를 당연히 써야겠죠. 그래서 이민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에이전시든 병원이든 스폰을 받을 때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스폰서에 따라서 혜택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서류 비용이랑 뭐 이런 거 합쳐서 5,000불 정도 내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안 했죠. 리걸 비용이랑 페이퍼 비용 다 이제 병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냥 한 번 더 체크하시는 사항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와, 지금까지 세 개 카테고리를 다 정리해봤어요. 솔직히 간단히 훑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러긴 한데 쌤들이 좀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솔직히 지겹겠지만 반복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댓글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 용어를 기반으로 지금 제가 다룰 영상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 따라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들여다보지요. 용어 정리는 끝. 자,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바라고 아가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니키앤키였습니다. How to be a US nurse. 다음 시간에는 미국 간호사 시험에 대해서 볼게요.